흐릿한 새벽빛이 충청도 소도시의 낡은 기와 지붕 위로 힘겹게 내려앉고 있었다. 뽀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다. 박정순세 여사는 여느 때처럼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짧은 묵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순을 향해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다 올게요. 나지막한 속삭임은 대답 없이 방 안을 맴돌다 흩어졌다. 혼자 먹는 아침상은 늘 간소했다. 밥한 공기에 어젯밤 끓여놓은 시래기국, 그리고 손수 담근 깍두기가 전부였다. 창밖으로 이웃집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순의 집안은 숨막히는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줄 뿐이었다. 오후에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퀴퀴한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정순에게 유일한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화투판에 둘러앉은 노인들의 고함 소리, 장기판 앞에서 훈수를 두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정순은 말없이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정순 씨는 왜 맨날 그렇게 재미없게 앉아만 있어? 이리 와서 구경이라도 해. 평소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최영희세 할머니였다. 영희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가장 신세대에 속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 기능을 줄줄 엎으며 젊은이들 못지않게 유행에 밝았다. 아니에요 언니, 전 이런 거 잘 몰라서요. 뭘 몰라? 배우면 다 하는 거지. 이거 봐. 요즘엔 이걸로 노래도 공짜로 듣고 멀리 사는 손주 얼굴도 보고 친구도 사귄다더라. 영희 할머니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정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황혼의 로맨스, 5070 싱글 남녀 만남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앱 아이콘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런 걸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그냥 들어가서 말 걸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우리 정순 씨도 한번 해봐. 맨날 혼자 적적하게 지내지 말고. 정순은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그날도 유난히 밤이 길었다. 서울 사는 딸 민지세와 짧은 통화를 마친 후였다. 워킹맘인 민지는 늘 바빴다. 엄마, 별일 없지?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 늘 같은 레퍼토리의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전화였다. 서운함보다는 이제 익숙함이 더 컸다.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정수는 문득 영희 할머니가 말했던 앱이 떠올랐다. 황혼의 로맨스. 이름부터가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앱을 내려받았다.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닉네임은 들국화라고 지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불러주던 애칭이었다. 앱 안에는 다양한 소모임 채팅방들이 있었다. 등산 친구 구해요, 샤, 영화 같이 볼 사람. 그리고 따뜻한 벗 만들기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눈에 띄었다. 정수는 망설이다 그 방에 들어갔다.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인 듯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읽기만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정우성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프로필 사진은 푸른 수목을 배경으로 온화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왠지 모르게 신뢰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들국화님. 올리신 글들을 보니 마음이 참 고우신 분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 걸어봅니다. 정수는 자신이 특별히 글을 올린 기억이 없어 의아했지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젊은 시절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별다른 글도 안 올렸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짧은 자기소개 글에서도 들국화님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 종종 대화 나눠도 괜찮을까요? 저도 들국화님처럼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와 설레는 대화를 나눠본 것이 얼마만인지 까마득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마트폰 액정에서 반짝이는 정우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정우성은 자신을 서울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53살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5년 전 사별했고 외동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어 혼자 지낸다고 했다. 박정순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들국화님, 간밤에 좋은 꿈 꾸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혹은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같은 다정한 말들이었다. 정순이 시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는 종종 자작시라며 감성적인 글귀를 보내왔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시 구절들은 정순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다. 남편조차 살갑게 챙겨주지 않았던 사소한 감정들을 정우성은 정확히 알아주고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정수는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그의 메시지가 없으면 괜히 서운하고 기다려졌다. 우리 정순 씨,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통화 괜찮으실까요? 어느 날 온 메시지에 정수는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고 부드러웠다.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는 그가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정순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나 유학 간 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정순은 그와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설렘과 아쉬움으로 잠 못 이루곤 했다. 그는 가끔 소에게 커피나 빵 기프티콘을 보내주며 정순의 환심을 샀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대접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합니다. 정수는 그런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고 그에게 작은 화분 사진이나 손수 만든 반찬 사진을 찍어 보내며 화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지는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유난히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던 날이었다. 정순 씨, 사실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성 씨? 그는 자신이 진행하던 큰 해외 계약 건이 갑자기 세관 문제로 막혀버렸다고 했다. 당장 통관 자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 전체가 무산될 위기라는 것이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정순 씨께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현금 유통이 막혀서요. 혹시 500만 원 정도만 며칠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겁니다. 해결되는 대로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정수는 순간 당황했다. 5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믿어주시냐며 서운함을 내비치는 말투에 마음이 약해졌다. 게다가 그는 이미 정순에게 미래를 함께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우성씨.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순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평생 처음으로 적금 통장을 깼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어디에 쓰시는 돈이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라고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정수는 조카 학비 좀 보태주려고요 라며 둘러댔다. ATM 앞에서 돈을 송금하며 손이 떨렸지만 우성씨가 잘 해결되겠지. 그리고 곧 갚아주실 거야 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후로 정우성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박정수는 자식들 몰래 숨겨둔 비상금,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 쓰던 낡은 금붙이까지 처분해 돈을 보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와 이번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라는 간절한 호소에 정수는 이성을 잃어갔다. 어느새 그에게 보낸 돈은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주말에 장을 봐서 내려온 딸 민지는 어머니의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다. 박정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잦은 통화, 돈 문제에 유난히 예민하게 구는 모습, 그리고 방 안에서 혼자 한숨 짓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시죠? 저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민지의 계속된 추궁에 박정수는 결국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것뿐이다. 만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데요? 엄마 돈을 왜 그 사람한테 주세요? 민지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했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박정수는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모녀 사이에는 그날 이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정우성의 요구는 집요했다. 그는 이제 박정순에게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금이라며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곧 홍콩에서 큰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현지 법인 설립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순 씨 이름으로 투자하면 세금 문제도 없고 수익금도 확실하게 정순 씨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함께 멋진 황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은 박정순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라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결국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갑자기 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데 내가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엄마가 꼭 갚을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지난번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다. 엄마, 정말 친구분 수술비 맞아요? 혹시 그 남자 때문은 아니고요? 민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정수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 친구가 죽게 생겼다는데 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민지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또다시 그 남자에게 돈을 보내려는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밤새 인터넷으로 노인 대상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검색했다.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어머니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어머니가 있는 소도시로 향했다. 민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박정수는 이미 은행에 다녀온 후였다. 텅 빈 눈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지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엄마, 돈 보냈어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렀다. 민지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박정순이 잠시 저항했지만 민지는 뿌리치고 정우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다정한 메시지들 사이사이에 송금을 재촉하는 내용,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들국화님 같은 역겨운 말들이 가득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난 2달간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정우성이라는 이름의 여러 계좌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박정순의 전 재산이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요. 엄마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민지의 절규에 박정순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성 씨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민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정우성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 모든 정보를 캡처하고 기록했다. 경로당의 최영희 할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영희 이모, 혹시 요즘 인터넷으로 이상한 남자 만난다는 할머니들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 사업한다면서 돈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최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얼마 전에 옆 동네 김 할멈도 그랬다더라. 자기가 무슨 해외에서 큰돈 들어올 게 있는데 세금이 모자란다고 몇백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나 봐. 말투도 엄청 교양 있고 다정해서 깜빡 속을 뻔했다고 하던데, 근데 알고 보니 그놈이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돈 뜯어낸 사기꾼이었대. 민지는 최영희 할머니가 말한 사기꾼의 수법과 말투가 정우성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민지는 박정순에게 자신이 모은 자료들과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정순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정했지만 비슷한 피해 사례들과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정우성이 사용한 계좌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민지의 설명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 사람은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돈을 노린 거예요.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지난 2달간의 설렘과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추악한 사기극의 일부였고 자신은 어리석은 놀이객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꼴을 당했는지 스스로가 한심하고 비참했다. 며칠 동안 박정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정우성에게서는 더 이상 다정한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간간히 급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더 보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만 짧게 전달될 뿐이었다. 박정수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혹시나 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싸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정순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키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이문일만 해결되면 제가 약속한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돈을 안 보내주시면 제가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순 씨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박정수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제 돈 없어요. 보낼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정말 없습니까? 정순 씨 딸내미 서울 어디 살고 손주가 몇 살인지도 제가 다 압니다. 조용히 돈만 보내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정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셔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괴물이었다. 박정수는 흐느끼며 민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딸과 손주까지 위협하는 그의 악랄함에 민지는 치를 떨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다독이며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부산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박정순과 민지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할머니, 안타깝지만 범인 검거도 어렵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놈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냉정한 말은 박정순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그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셔츠. 민지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설렘과 기대.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박정수는 밥 한술 뜨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다. 자책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놈에게 속았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민지는 결심한 듯 박정순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정우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노린 사기꾼일 뿐이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메시지를 보낸 후 민지는 정우성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 한참 후 모르는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두고 보자. 후회하게 될 거다. 그것이 괴물과의 마지막 통신이었다. 박정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 몇 달이 흘렀다. 박정수는 여전히 깊은 우울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민지의 극진한 보살핌과 경로당 최영희 할머니의 꾸준한 방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민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유명하다는 심리상담센터에 예약해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던 박정순도 상담사와 민지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 사기꾼의 교묘한 수법과 자신의 외로움이라는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는 지역신문 한 구석에서 작은 광고를 발견했다.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 찾아간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 투자 사기를 당한 할아버지,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린 아주머니, 그리고 자신처럼 로맨스 스캠에 휘말린 노인까지.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눈물 흘리며 위로했다. 박정수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박정순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표정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최영희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이 모여 스마트폰으로 트로트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불쑥 말했다. 아이고, 요즘은 전화로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니까. 아들이 다쳤다느니 검찰이라느니 하면서 돈 보내라고 그런다잖아. 무서워서 전화도 못 받겠어.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나는 그런 거에 당할 일 없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그 말을 듣고 있던 박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게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약해서 달콤한 말 한마디에 넘어가기도 하고 겁주는 말 한마디에 얼어붙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박정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놈들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그놈들은 또 어떤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숙연해져 박정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경로당 노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박정순은 민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따사로운 저녁 햇살이 모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 경로당에서 하신 말씀 정말 멋있었어요. 박정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이제 괜찮다, 민지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텅 빈 통장은 채워지지 않았고 사기꾼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박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세상을 향한 새로운 경계심과 함께 타인과의 진정한 연대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들국화가 아니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세상 모든 박정순들의 강인한 어머니였다. 저 멀리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